지속결의안 임시 예산안에 별도로 다루어야 할 임시 예산안들이 추가됐다며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마가 공화당 의원들,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파기돼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선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전기차 구입 시 $7,500 세제 혜택 제공과 충전소 증설 작업 등을 중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새해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불안을 예상하며 기준금리는 2번 내리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석방된 채 추방 재판을 받는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선 전자발찌나 팔찌 등 모니터 장치를 착용시키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물류 창고와 배송센터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해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속결의안 임시 예산안은 작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써오던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임시 예산안에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예산안들이 추가됐다며 마가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차기 대통령,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파기돼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간소화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기에도 독보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을 발휘할 것임을 미리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상대방은 물론 우방,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성에 차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화민주양당 상하원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임시 예산안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력 비난하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경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예선 퇴출을 경고해 부결, 폐기를 유도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어 국가부채 상한선 문제를 새해 1월에 해결해야 하는데 바이든 책임이므로 이번 임시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특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향해 바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주면 안 된다며 강경 대처를 주문하고 이를 잘 해내면 내년에도 손쉽게 하원 의장에 재선출될 것이라고 하원 의장직까지 걸려 있음을 압박했습니다. 이 앞서 대통령 최측근으로 정부 일대 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도우지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은 터무니없는 정부 지출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2년 후 선거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머스크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이 사실상 폐기시킨 임시 예산안은 20일 자정부터 새해 3월 14일까지 정부 예산을 계속 지출해 연방 셧다운을 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법안을 마련하며 재난구호금 1,004억 달러, 농업 추가 지원금 100억 달러, 볼티모어 키브리지 재건 지원, 심지어 연방의원들의 봉급 인상까지 포함해 무책임한 지출이란 후된 비판을 사고 폐기됐습니다. 여기에 새해 1월이면 국가부채 상한선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책임있는 바이든 시절에 이를 올리든지 아예 상한선을 폐지하든지 관철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부랴부랴 플랜 B로 다른 예산은 미루고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만 클린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 부채 상한선 인상 또는 폐지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20대 215라는 면도날 차이로 아직 막강한 열세를 쥐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대표는 트럼프 요구에 동의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일 자정, 21일 토요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태세에 돌입하게 되고 월요일인 23일부터 미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차질을 안겨주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에선 출범 즉시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전기차 구입 시 $7,500 세제 혜택 제공과 충전소 증설 작업 등을 중지할 것으로 정권 인수팀이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차 세제 혜택이나 충전소 증설 예산 $75억 가운데 남은 예산은 중국산 없이 만들어 군용기 등에 쓰이는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국방물자 확대 생산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면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트럼프 1기 정책으로 되돌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전기차 구입 시 $7,5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정책은 취임 첫날부터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데 세제 혜택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구입 시에 $7,500 세제 혜택을 없애는 데 대해 트럼프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주는 우리도 타격을 받게 되지만 GM이나 포드, 현대 같은 라이벌 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폐지를 지지해왔습니다. 트럼프 2기에선 또 미 전역에 50만 곳을 세우려 했던 전기차 충전소 증설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5억 투입해 전기차 충전시설 50만 곳을 세우려 했으나 현재까지 18만여 곳만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에선 전기차 세제 혜택과 충전소 증설 예산 $75억 가운데 남은 예산을 국방물자 생산으로 전용할 방침입니다. 군용기에 필요한 배터리나 핵심 부품, 광물들을 중국산 없이 미국 내에서 생산해내는 능력을 배가하는 데 전용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뒤집을 것으로 예상돼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2019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배기가스 배출은 바이든 기준보다 25% 늘어나는 대신 연비는 15%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수소차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에선 모든 배터리와 핵심 부품, 광물 등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개별 외국 회사들과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데 $130억 이상 투자를 해놓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트럼프 2기에서 개별 협상을 벌여 미국 내 생산에 따른 관세를 피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세제 혜택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25년 새해 성장이 2%로 둔화되고 물가는 2.5%로 다시 올라 불안해지며 기준금리 인하는 1년에 4번에서 2번으로 반감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고용은 예상보다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물가는 다시 올라가 기준금리를 새해에는 당초 4번에서 2번만 내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독차지하는 2025년 새해 미국 경제는 다소 불안해질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가진 후에 내놓은 경제전망에서는 2025년 새해 경제성장률이 2.5%에서 2.1%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률은 4.2%에서 4.3%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특히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2.4%에서 2.5%로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물가 불안으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연 2회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져 당초 2025년 한 해 4번 인하에서 2번만 내리는 것으로 수정 예고했습니다. We can therefore be more cautious as we consider further adjustments to our policy rate.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9% at the end of next year and 3.4% at the end of 2026.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평균 4.4%에서 2025년 말에는 3.9%, 2026년 말에는 3.4%가 됩니다. 이는 9월에 발표했던 연준의 경제 전망치보다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비슷하겠지만 물가는 불안해지고 기준금리 인하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진
경제 상황을 인정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2025년 새해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수정된 12월 경제 전망치는 2025년 새해에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독주 시대를 열게 된 시점에 신중해진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3%를 기록해야 호황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데 2024년에는 2.5%까지 올라갔으나 2026년에는 다시 2.1%, 2026년에는 2.0%로 둔화돼 주춤거릴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2%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올해 2.4%, 새해 2.5%로 올라갔다가 2026년에나 2.1%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가 흔들리는 데다가 트럼프 위기에서 관세 카드가 실제로 사용될 경우 미국 수입업자들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결국 2025년에는 소비자 물가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25년 새 미국 경제는 2.1%의 둔화된 성장률, 4.3%로 올라가는 실업률, 2.5%로 인상될 물가, 3.9%의 높은 기준금리에 팍팍한 생활을 겪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석방된 채 추방 재판을 받는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선 전자발찌나 팔찌 등 모니터 장치를 착용시키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5천 명이 석방 대신 전자발찌나 팔찌를 차고 있고 전화 앱 등으로 추적받고 있는 불법 입국자들은 18만 8천 명이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출범 첫날부터 국경 봉쇄와 최대 규모 추방 작전에 돌입하면서 이에 필요한 준비 작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상당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구금하는 대신 전자 모니터 장치를 부착하는 대안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선 국경에서 불법 입국하다가 체포되는 외국인들이 급감할 수 있어 미국 내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전자 추적 장치를 부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요원들이 체포하는 불법 이민자들 중에서 범죄자나 위험 인물이 아닌 단순 이민법 위반자일 경우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대신 전자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석방된 채 추방 재판을 기다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 중에 상당수는 석방되는 대신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 또는 손목에 차는 팔찌 등 모니터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앱으로 추적 가능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감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전자발찌나 팔찌를 차고 있는 2만 5천 명을 포함해 스마트폰 앱까지 포함한 전자추적 플랜으로 추적받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18만 8천 명인데 트럼프 2기에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민 구치소에 구금할 경우 하루 $150가 소요되는 데 비해 전자추적 장치를 이용하면 하루 $8의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팀은 불법 이민 구치소의 하루 수용 침상을 현재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2배 늘릴 계획이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형사범죄나 위험 인물이 아니면 모니터 장치를 부착하고 집으로 돌아가 추방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할 방침입니다. 이 플랜에 등록하면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추적 플랜의 준수사항을 지키게 되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입국자들은 전자추적 장치를 벗고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트럼프 2기의 이 같은 전자추적장치 대폭 확대는 현재 추방재판을 포함해 이민법원에 계류된 적재 건수가 무려 210만 건에 달해 최종 추방령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으로 새로운 케이스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아마존의 핵심 물류 창고와 배송센터에서 오늘 아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배송 지연 등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레이첼 기자입니다. You are Amazon because of us. We need more wages. We need better pay.
아마존의 트럭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한 팀스터 연합은 오늘 아침부터 주요 물류 창고와 배송센터에서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 일리노이 등 아마존의 주요 물류 허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배송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물류 경로와 대체 배송 경로, 외부 배송 업체를 활용하여 배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대체 인력을 통한 배송은 정확성 문제나 배송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큰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이 길어질 경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포함한 주문 처리 및 고객 응대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고 반품, 교환 등의 서비스도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주문하거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마존의 배송 지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주문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임 회원이라도 파업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배송 옵션을 확인하고 배송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배송 변경 옵션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디지털 상품이나 기프트 카드와 같은 즉시 제공 가능한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선물은 배송 지연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배송이 지연된다면 아마존의 보상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배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월마트, 타겟, 이베이 등의 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업은 아마존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주문하고 다른 쇼핑몰을 활용하는 등의 준비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연말 쇼핑 시즌 동안 배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며 소비자들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